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앞서 오프닝에서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7일까지는 뭐 국회법대로 하겠다. 안 되면은 18개 다 가져가겠다. 상임위원장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서로 밀고 당기기를 좀 해야죠. 저는 사파 싸움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7일 정도만 하고 갑자기 뭐 바로 또 뭐 표결해버리겠다.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당의 독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야당이 그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건 필요하지만 그래도 뭐 바로 이렇게 표결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어떤 협상 과정, 밀고 당기기를 거쳐서 좀 결론을 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독주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민주당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랑 민주당을 찍었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18개 전 상임위에 다 과반을 차지를 해서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가질 수 있는 의석을 만들어준 거죠. 권능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은 거 행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다수결의 원칙만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국회라는 것이 지금까지 꼭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의 사파 싸움이나 협상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국민의힘도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요. 불쌍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짠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예전에 2020년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상임위원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약간 불쌍해 보이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략을 쓰기도 못한 게요. 최근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무슨 소리 했습니까? 108석도 적은 의석이 아니다. 우리에겐 대통령이 있다. 우리 여당이고 대통령과 똘똘 뭉치면 뭐 지켜낼 수 있다. 그러고 있는 마당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봐라. 저렇게 회초리 맞고 몽둥이 맞아도 정신 못 차렸지 않냐.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안 아픈 걸까요? 안 아픈 척하는 걸까요? 회초리. 저는 실제로 안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때려봐야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굉장히 비판하는 것이 말로는 반성한다. 말로는 개선하겠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결국 웃고 떠들고 대통령 오셔가지고 제가 욕 먹을 테니까 맥주 한잔 하시죠 하면서 축하주를 건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 스스로 별로 불쌍해 보이지도 않고 정신 차린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연찬회 관련해서 대통령이 가서 뭐 어퍼컷하고 술도 돌리고 뭐 뼈 빠지게 같이 하자, 뭐 똘똘 뭉치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동아일보가 어제 논설 주간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정신이 혼미한 듯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언제 깨어날까 이러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왜 자꾸 대통령을 그 술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냐 뭐 이렇게 앙앙불락하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아니 이거는 누가 대통령께 술 드시라고 뭐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대통령께 가시는 데마다 여기는 뭐 술 한잔 하면 딱 좋겠구만, 소주 한잔 하면 딱이겠구만, 뭐 내가 욕 먹을 테니까 맥주 한잔 합시다. 누가 대통령님께 가는 자리마다 술 얘기하시라고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본인께서 스스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퍼컷 하시는 장면이요. 일반 언론사의 촬영에 의해서 공개된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어퍼컷 하는 사진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걸 공개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생각을 안 하고 했을까요? 아니면 생각을 했는데 이거 좋아 보인다 사진 뭐 이렇게 해서 푼 걸까요? 그 두 가지 다 정신이 혼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랐다면 그것도 정말 무능한 것이고 이런 반응이 나올 걸 알면서도 우리끼리는 어퍼컷이다. 그거는 정말 정신이 혼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다 백석을 지켜낸 거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저는 근데 그렇게 심각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의원들도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는 당선됐다. 뭐 다음번에도 공천 받으면 내 지역구에서 나는 되지.
그 뭐 대통령 지지율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엄중한데 아직 대통령 임기 많이 남았어. 아직 우리 여당이야. 이거는 정말로 안이한 현실 인식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최순실화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절대 가볍게 봐서 안 된다. 대처해야 된다. 이건 뭘 어떻게 하자는 말씀일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거를 선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받자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 국민이 네. 디올백을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디올백을 네.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은 네. 극도로 높아져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적절하게 특검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지 않고 김정숙 여사는요, 네. 김혜경 여사는요 하면서 계속 그 전 정부 내지는 경쟁자 쪽 여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2조 심판론 시즌2 아닙니까? 자기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저쪽이 더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총선 때 통했습니까? 안 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안 좋은 인식, 심지어는 최순실 같은 어떤 국정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김정숙 여사 무슨 뭐 타지 말 얘기해봐야 저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임명진 전 위원장도 그렇고 저 김건희 여사 특검 반대하는 논리는 이건 것 같은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거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 하다가 끌려 들어가서 탄핵당했다. 초반에 잘라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현실 인식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냥 특검을 받았기 때문에 탄핵이 됐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까지 국민들의 불신을 계속해서 쌓아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최순실 사태라는 것이 터졌을 때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았던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나서고 본인의 잘못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개선했다면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교사를 180도 거꾸로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인가요? 반면 교사를 그때 특검 받지 말았어야 된다, 끝까지 싸웠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국민적 의혹의 초기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남보다 나에게 더 엄격했어야 된다라는 반면 교사를 삼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한 교훈을 얻고 있는 거예요. 전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로만 뭐 김건희 여사가 최순실화 되면 안 된다, 국정농단 되면 안 된다 얘기해봐야 전 굉장히 공허하다. 뭐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네. 법 앞에 예외 없다 그런 얘기 하는데 말장난하는 겁니까? 법 앞에 예외 없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소환 조사 한 번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본인이 공격하는 대상에게만 굉장히 엄격하고 네. 나와 내 가족에게는 한없이 참 솜방망이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